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오늘도 최강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는데요. 큰 추위에 근심거리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바로 난방비 폭탄인데요. 이번 달 난방요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쉬는 분들 많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 다음 달은 또 어쩌나 더 걱정됩니다. 지난해 가스요금이 많이 올랐습니다. 1년 새 인상률이 42%를 넘었죠. 게다가 유류비도 많이 오르고 전기요금마저 올라서 난방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권의 여야는 책임 공방입니다. 야당은 현 정부에서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올려서 그렇다고 하고, 여당은 전 정부에서 에너지요금 인상을 억누르고 탈원전 정책을 펼친 탓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치 공방도 좋지만 추위에 떠는 서민을 위한 민생 방안부터 시급히 마련해야겠습니다. 1월 25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박연 아닙니다. 우리 나이엔 재산 물려주는 게 걱정이죠. 이럴 땐 상속을 내 뜻대로 하나은행 리빙트러스트. 10년 이상의 신탁 노하우, 전문가의 맞춤 상속 설계.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설명을 청취하세요. 하나 리빙트러스트를 검색해보세요. 이경이에요. 연말정산 때 황금 못 받는 분들께 음악 하나 띄워드릴게요. 모바일 퇴직연금의 진단관리부터 직접 찾아가는 전문 컨설턴트까지 하나은행 연금 닥터. 퇴직연금 IRP는 가까운 하나은행에서 만나요.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세요.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입니다. 1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 함께 생각해보는 허승규의 청년생각,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지역에서는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요구가 높은데요. 최근 지역 간의 의료 격차에 대한 실태 발표가 있었죠. 잠시 후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남은경 국장을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온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허승규의 청년생각 시작합니다.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안동 청년공감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설날 연휴 선거제도 개혁 얘기로 통합의 명절을 보내자는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은 어떤 주제 갖고 오셨나요? 아나운서님, 최근에 개봉한 영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보셨나요? 더 퍼스트 슬램덩크 못 봤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네. 웬일로 영화 얘기를 또 준비하셨어요? 또 워낙 요즘 화제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예. 그 1990년대 한국 사회의 신드롬을 일으켰던 농구 만화 슬램덩크가 최근 극장판으로 개봉했습니다. 네. 30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국민 만화로 불리는데요. 오늘은 슬램덩크 등장인물들의 개성과 협동의 조화가 담긴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주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화 슬램덩크 얘기도 좀 해보고, 오늘 주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뒤편에 이제 나와 있겠네요. 예. 먼저 슬램덩크를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청취자 여러분들께 슬램덩크 영화 얘기 먼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만화 슬램덩크는 고등학교 농구부를 소재로 하는 스포츠 만화이자 개성 있는 10대 청소년들과 그들을 바라보는 어른들까지 다양한 인물들의 성장 과정을 담은 청춘 만화입니다. 네. 북산고등학교라는 매년 전국대회 출전에 실패하는 그 최약체팀이 있습니다. 이 약팀 북산고에 주인공 강백호를 비롯해서 개성이 강한 인물들이 모여드는데요. 네. 전직 국가대표 출신 안한수 감독과 함께 문제아 군단들로 구성된 북산고 농구부가 전국대회에 진출하고 또 전국 최강인 산왕공고 농구부를 이기는 과정을 담은 만화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좀 못하는 팀이 잘하는 팀을 이기는 이런 스토리인데요. 네, 예. 슬램덩크의 탁월한 점은 주인공 팀이 북산고 농구부가 계속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으면서 도전하는
다양한 인물 개개인의 성장통을 감동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최강팀을 이기지만은 또 전국대회 우승을 실패하는 그 요원 있는 결말까지 주는데요. 예. 그 세대 불문하고 추천드리는 만화입니다. 사실 이 만화 슬램덩크가 저희 세대 때였어요. 예, 저희 세대 때는 요즘은 왜 만화방 이런 데 안 가죠. 요즘 청소년들. 물론 가기도 합니다. 아, 있긴 있나요? 네, 있기도 있고 또 애니메이션으로도 봅니다. 아, 네. 그래요. 예. 요즘은 그 뭐죠? 웹툰 많이들 보지 않나요? 네, 인터넷으로 많이 보죠. 그렇죠. 네. 근데 저희 때는 이 슬램덩크 거의 안 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랬는데 거의 없었어요. 안 본 사람이. 거의 없는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저는 이상하게 다른 거 다 좋아. 뭐 운동 같은 스포츠 이런 거 다 좋아하는데 했는데 저는 이상하게 만화가 그렇게 저한테 취미가 안 왔어요. 그래서 만화방에도 거의 안 가보고 강백호라는 이름만 들어봤어요. 저는 사실은 슬램덩크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군요. 예.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 네. 청취자분들 중에 그러니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계속 성장하는 청춘들의 이야기다. 아주 뭐 등장인물들 강한 개성이 있고 그 다양한 개성이 협동을 이루는 과정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주요 인물들 5명의 선수를 말씀드리면요. 네. 북상고 농구부의 주장 첫 번째로 최치수 선수. 네, 최치수 선수는 꼴찌 북상고 농구부를 지키면서 네. 매일 밤마다 전국 최강 산왕과의 대결을 꿈꾸는 북상고 농구부의 기둥입니다. 성실왕이고요. 그런데 이 농구는 혼자 사는 게 아니고 5명이 하는 스포츠 아니겠습니까? 네. 최치수 혼자 아무리 잘해도 이 팀원들이 받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북상고 농구부의 개성이 강한 문제아 군단들이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강백호. 네, 여기서 이 주인공 강백호는 신입생인데 예. 탁월한 재능을 지녔지만 농구 초보 풋내기입니다. 그리고 강백호는 농구를 좋아한 게 아니고 네. 짝사랑하는 최소연이란 친구 때문에 농구를 시작해요. 그 친구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 그래서 이제 덩크슛밖에 모르는 강백호가 기본기를 계속 다져가면서 결국에는 북상고 농구부의 히든카드로 또 성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아주 네. 타고난 재능을 지닌 기본적으로 탄력이 대단했나 보네요. 그렇죠? 그 재능은 탁월한데 이제 실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덩크슛만 할 줄 알았던 주인공 강백호 그리고 주장인 최치수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어떤 캐릭터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인물이죠. 중학교 MVP 출신이면서 탁월한 3점슛이 강점이지만 오랜 방황과 공백으로 체력이 약해진 정대만 선수가 있습니다. 예. 이 정대만 선수는 최강의 위치에서 바닥을 쳤다가 다시 반성하고 노력하는 캐릭터를 보여주고요. 예. 네, 다음은 북산의 에이스 서태웅 선수. 오만하다는 인상도 주지만 또 본인보다 뛰어난 에이스들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며 실력으로 성장하는 캐릭터입니다. 네, 가장 에이스고요. 예. 그리고 작은 키에도 불구하고 빠른 스피드와 민첩한 순발력으로 도내 최강 선수들과 대결에서 밀리지 않았던 송태섭 선수까지 이 5명이 이제 북상고 5인방인데 예. 다들 뛰어난 재능과 장점이 있으면서도 또 한계와 그림자들이 있어요. 이러한 각자의 부족함을 동료들과 협동으로 극복하면서 북상고의 기적을 만들어내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성실왕 최치수 선수 흠잡을 데가 없는데 네. 이 최치수 선수도 자신보다 강한 상대를 만나니까 혼란에 빠져요. 네. 그런데 최치수 선수가 깨달아요. 내가 설령 상대를 못 이기더라도 다른 동료들을 위해 본인의 역할을 다해서 팀을 이기게 만드는 것이 주장의 역할이다. 네. 즉 내가 이겨야 꼭 팀이 이겨야 된다라는 과도한 책임감을 놓아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잘하고 뛰어난 선수들도 빠질 수 있는 한계까지도 이 만화에서는 상세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북산고의 5인방 최치수, 강백호, 정대만, 서태웅, 송태섭까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아주 완벽하고 빈틈없어 보이는 등장인물들도 또 이면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아주 감동적이라고요. 네. 그 북상고 농구부의 에이스인 서태웅 선수는 서태웅 선수. 네, 워낙 개인 역량이 출중하여 이 협동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고 이제 개인기 위주로 예. 경기를 풀어갑니다. 또 동료들에게 패스를 자주 안 해요. 그런데 이 서태웅 또 본인보다 뛰어난 이제 고수들을 만나면서 이제 한계에 부딪히고 더 큰 승부욕을 불태우는 거죠. 네. 그렇게 경험을 쌓으면서 동료들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배워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 전국 최강 산왕공고를 상대할 때 강백호 선수의 결정적인 패스를 하면서 승리를 이끌게 되거든요. 서로 원수처럼 여기는 이 서태웅과 강백호가 협업을 통해 만들어낸 마지막 승리는 슬램덩크의 가장 큰 명장면으로 꼽힙니다. 예. 그래서 개인 실력이 탁월한 선수도 결국 협동을 통해 더 큰 성장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아주 교육적인 만화입니다. 그렇군요. 예. 자, 이 북산고 농구부의 성장 과정이 가장 드라마틱하게 드러난 경기가 바로 말씀하신 전국 최강 산왕공고와의 그 대결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약체 북산고 농구부가 예. 전국 최강 산왕공고를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이 개성이 분명한 선수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도 동료들을 신뢰하고 협동했기에 가능했습니다. 네. 특히 경기가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른바 중꺾마.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 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슬램덩크가 더욱 감동적인 것은요. 네. 승리한 선수들에만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패배한 산왕공고 선수들에게도 이제 조명을 비춥니다. 그 패배한 산왕공고 선수들에게 그 도진우 감독, 산왕 감독이 이런 말을 해요. 다시 시작하자. 우리가 진 것이 얼마만이냐. 이번 경험은 커다란 재산이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스포츠의 세계는 영원한 승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래서 산왕공고 선수들에게도 패배가 좀 아프지만 소중한 경험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전국 최강 산왕공고와 주인공팀인 북산고와의 마지막 대결이 특히 우리 지역사회, 우리 지역 정치권에 참 크나큰 울림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기까지 이렇게 슬램덩크에 대한 영화 얘기를 해주셨는데, 허순계 청년 생각에서 왜 이런 얘기를 하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제 본론 시작합니다. 우리 정치 얘기 또 해봐야죠. 우리 정치권에서 어떤 점을 뭐 새겨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지역의 그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이 산왕 농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네, 우리 그러니까 지역에선 패배한 적이 없었던. 그렇죠. 수십 년째 지역의 입법 행정 권력을 잡고 있고요. 예.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국회의원 선거 모두 패배한 적이 없습니다. 거의 없죠. 네. 예. 그런데 국민의힘과 산왕공고 이미지가 달라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왕공고 같은 경우는 예. 전국 최강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최고의 자리에서도 정말로 치열하고 성실하게 훈련에 힘써왔습니다. 예, 예. 그 어떤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예. 끊임없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훈련을 하는데 그에 비해 우리 지역 국민의힘은 이 승자 독식 선거제도 개혁에 기대어 좀 더 좀 수월하게 기득권을 유지해온 것이 아니었을까요? 아, 네.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군요. 네, 하지만 뭐 또 당내에서는 또 그만큼 또 그렇죠. 당내에서는 치열한데 어쨌든 이 본선에서 조금 이제 이 제도의 수혜를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또 이제 계속 그 같은 자리에 있다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제 예. 국민의힘의 성장을 위해서도 언젠가는 이제 어느 정도 야당 생활을 경험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서 야당 생활 할 네.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이 산왕공고가 겪은 그런 패배의 순간이 왔을 때 산왕의 도진우 감독처럼 예.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무엇보다 현재 국민의힘이 개성과 협동이 조화를 이루는 정당인지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산왕공고의 그 최강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노력과 태도들을 보면서 또 지역 국민의힘도 더 발전적인 그럼요. 예. 모습을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패배의 그 쓴 잔을 한 번도 마셔보지 않았으니까 예.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지역민들 무서운 줄 모르는 예.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예. 국민을 향해서 정치하는 게 아니라 당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또 많이 보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예. 자, 그러면 지역 국민의힘에게는 산왕공고 농구부의 태도를 참고하라는 이런 말씀 해주셨고 다른 정당 얘기를 해보죠. 아무래도 북산고 농구부를 본받아야겠죠. 다른 정당들은. 그렇죠. 이제 약팀이 강팀을 이기는 스토리다 보니까 예. 이제 그 북산고를 본받아야 되는데 그 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등을 비롯한 대한정당들은 매일매일 최강 산왕과의 대결을 꿈꾸며 성실히 준비해온 북산고의 주장 최치수 선수처럼
정치 활동, 지역 활동을 하고 있는지 좀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당당한 패기로 최강팀과의 대결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은 강백호 선수처럼 더 열심히 지역 정치에 나서야 됩니다. 물론 불공정한 승자 독식 선거 제도는 이제 정정당당한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으니까 바뀌어야 하는데 불공정한 규칙을 바꾸는 힘도 결국 정치적인 힘에서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성실과 패기의 북상고 농구부처럼 지역의 대한 정당들도 더 열심히 좀 분발할 필요가 있고요. 네. 슬램덩크의 감동을 우리 지역민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분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뭐 말씀하신 게 우리 영남 지역의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호남 지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만화 슬램덩크의 북산과 산왕의 대결처럼 우리 지역 정치권도 역동적인 정치 활동을 통해서 많은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허승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가죽소파, 장수돌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3분 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지역에 공공의료가 부족하다.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하는 환자가 많다. 자, 지역의 공공의료 부족에 대한 우려도 크고 또 공공의대 유치를 위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최근 지역 간 의료 실태에 대한 발표가 있었죠.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의 사회정책국 남은경 국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남은경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지난 16일이었는데요. 경실련에서 전국 시도별로 의료 공백 실태에 대한 조사를 발표했는데, 자, 우선 네네. 이런 조사를 하시게 된 배경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뭐 저희가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지역에 또 공공의료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그 감염병 환자들이 제대로 그 치료를 받지 못하고 뭐 사망하고 대기하거나 뭐 이런 그 현실들을 이제 국민들이 직접 목격을 했죠. 이제 그 전에는 지방 공공의료가 부족한지에 대한 실은 이제 체감하기가 좀 쉽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그 공공의료 부족 그리고 불균형 격차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해소해야 된다라는 요구들을 계속했지만 실은 이런 모든 보건의료 정책이 중앙정부의 논리 그리고 또 이해 당사자들의 논리에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다 보니까 지금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지지 못하고 관련 정책들이 모두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역 주민이 나서고 또 지방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필요하다 해서 이제 저희가 이런 지역 의료 격차를 좀 드러내고 국민들에게 좀 알리기 위한
일환으로 이런 수배 조사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의료 취약지 하면 항상 우리 경북, 그중에서도 경북 북부 지역이 항상 빠지지 않는 상태인데, 자, 이 조사 결과가 좀 궁금합니다. 지역 간의 의료 격차 실태, 뭐 자세히는 다 말씀 못 하실 테고, 뭐 중요한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제 뭐 정부가 매년 그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치료 가능 사망률이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응급의료기관에서 이렇게 중증 응급 환자가 왔을 때, 그 환자를 좀 적절한 시간에 도착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았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들을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걸 이제 지역별로 얼마만큼의 환자 비율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분석해서 발표하는 지표입니다. 이거는 예. 정부가 발표하는 자료인 거고, 그래서 결국 이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는 거는 응급 상황에서 도달할 수 있는 병원이 근처에 가까이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병원에 갔을 때 이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희가 또 응급 중증 환자들을 치료하려면 최소한 작은 병원들보다는 이제 300병상 이상의 큰 규모 병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300병상 이상의 의사 수, 그리고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설치율을 지역별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그걸 17개 시도별로 그 차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준이 300병상 이상의 병원이군요. 예. 거기서 근무하는 의사 수, 또 공공병원의 설치율, 치료 가능 사망률 이런 걸 이제 조사를 하셨는데. 네네. 자, 궁금한 게 저희 이제 경북 권역이니까 우리 경북은 어느 정도로 나왔습니까? 이런 수치가. 네, 뭐 안타깝게도 그리고 경북을 포함한 전남 그리고 인천 지역이 이 세 가지 지표에서 모두 전국 평균 이하의 의료 취약지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과 전남과 인천이요? 네네네. 세 개 광역 시도가 포함이 됐고요. 예. 경북의 경우는 이제 의사 수의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0.5명이 되어 있는데 보통 이제 0.8명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1.6명입니다. 근데 3분의 1 수준인 거죠. 서울에 비해서 경북의 의사 수가 3분의 1이다. 네네, 매우 부족했고 공공병원 설치율은 상대적으로는 좀 높았는데, 뭐 33%로, 그러니까 실은 이제 6개 권역이 있고, 6개 권역에 2개 병원이 설치가 되어 있고, 나머지 4개 권역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아니면 그 기준 300병상 미만의 좀 기준 미달하는 그런 병원으로 나타나서 조금 취약했고요. 치료 가능 사망률의 경우도 전국에서는 5위로 나빴습니다. 그래서 네네. 세 가지 지표가 모두 평균 이하인 지역을 저희가 의료 취약지로 뽑았는데 이제 경북이 여기에 포함이 됐죠. 그렇군요. 예, 세 가지 모두 평균 이하. 경북, 전남, 인천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경북하고 전남은 좀 이해가 가는데요. 인천이 왜 여기에 들었을까요? 여기는 좀 뭐 수도권이고 그래서 의사 수도 많을 것 같고 그런데 혹시 분석이 좀 됐습니까? 왜 인천이 네, 저희가 여기 들었을까? 이제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이제 전남, 경북과 마찬가지로 인천에도 국립의과대학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국립의과대학이 없다라는 거는 부속병원이 없다는 것이고요. 결국 국립대병원은 사실상 공공의료의 맨 꼭지점, 그러니까 최상위 의료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 세 개 시도의 경우는 그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렇게 좀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3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이 부족하고 따라서 의사 수도 부족할 테고 따라서 치료 가능 사망률도 역시 높을 수밖에 없다. 네, 저희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겠네요. 예. 자, 이렇게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역 간의 이런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지역에 남아서 그 의료 서비스를 할 의사를 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의사 양성 시스템은 대도시, 서울과 또 몇 개의 대도시에서 의사들을 양성해서 데리고 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최근에 뭐 기사에서 자주 접하시겠지만 억대 연봉을 제시해도 지방 의료원은 가지 않는다. 어제 저희가 잠깐 다뤘거든요. 3억 6천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연봉 3억 6천 줄 때는 와라 했더니 아무도 안 왔다면서요. 전남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남의 문제뿐만 아니라 뭐 인천 또 각 시도 지방의료원들은 모두 같은 문제들을 겪고 있고 또 의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진료 과목을 폐쇄하는 그런 과목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의사를 첫 번째로 많이 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신데, 네. 자, 이런 얘기가 있자 얼마 전에 이제 대한의사협회에서 말하기를 이 경실련 이 기자회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의사 수 부족한 거 아니다, 충분하다. 수가 인상과 의사들의 처우 개선의 핵심이다. 이걸 먼저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던데요. 이런 의사협회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의사협회 주장의 워딩을 말씀드리면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를 사용해 결과를 비약했다. 이게 이제 의사단체 경실련 저희 기자회견에 대한 그 평가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객관적이지 않은 근거를 사용했다고 하면서 의사단체는 실은 저출산과 함께 가장 지금 향후 사회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노령화 문제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급격한 의료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고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는 가장 이제 좀 심각한 문제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이제 노인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이 상당 부분 이제 비상 상황인 거죠. 그런데 단체는 저출산 문제만 언급했고 고령화 문제는 쏙 뺐습니다. 이거야말로 저희는 비객관적이지 본인들한테 유리한 근거만을 사용해서 매우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의사들의 단체 주장들은 그저 이제 뭐 기승전 수가 인상, 처우 개선 이런 부분들만 있는데 물론 뭐 필수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처우 또 지방 의료원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는 실은 이제 백약이 무효라는 것이죠. 의사가 없는데 수가를 아무리 올려줘도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의사부터 확충하고 거기서 지역에서 필수 공공의료를 시행하는 뭐 의료기관이라든지 의사들 또 그런 진료 과목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 충분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에서는 저출산만 지금 강조를 하는 거군요. 앞으로 이제 인구가 줄어들 거다. 의사 부족하지 않다 이런 주장인 거죠. 하지만 고령화 사회다 보니까 의료 수요는 점점 늘어날 테고 자료를 보니까 2035년인가요? 약 한 12년 후에는 의사가 한 2만 7천여 명 부족하다고요? 네, 그거는 이제 경실련이 얘기한 게 아니고요. 정부 국책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이 얼마 전에 발표한 내용입니다. 정확하겠네요, 이게. 네, 뭐 항적인 근거를 가지고 추산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공공의대 신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뭐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의대 지금 안동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자, 이 문제하고요.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일단 이제 지난 정부는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추진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 의사들의 반대로 중단이 됐고, 근데 이번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이제 그런 의지를 좀 찾아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발언 자체가 없었나요? 네. 이제 뭐 대통령 공약에도 사실상은 정책 수가 외에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주장만 있었지. 실제 이제 그 공공의대 신설이라든지 신규 의과대학 신설에 대해서는 매우
별도의 이제 저희는 이제 그걸 이제 부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일부 기존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역시 의대 정원 확대는 의사협회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좀 힘들 것 같고 그래도 해야죠. 그렇죠?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네, 예. 지금 이 문제는 지금 10여 년 이상을 끌어온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간에 이제 국민들이 잘 몰랐고 또 공공의료가 왜 필요한지 또 지역에 왜 의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체감하거나 이제 인식하지 못했을 때의 일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졌고 그렇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매우 필요하고요. 또 그에 따라서 또 지방정부가 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서 이게 중앙의 논리, 중앙의 정치로만 결정되지 않도록 모두 힘을 좀 모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죠. 네, 경북도 사실상 이제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좀 자유로울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좀 많은 주민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지역에서도 조금 적극적인 정책들을 좀 입안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시면서 이제 또 중앙정부를 또 압박하고 또 국회를 또 압박하는 그런 활동을 좀 벌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만약 국회에서 이 공공의대법 제정을 반대하거나 또 의대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내년 총선에서 심판하겠다 이런 내용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도 과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 또 민생을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정치인이 누구인지를 잘 가리셔서 또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겠다라는 이런 의지나 내용들을 좀 가지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실련 남은경 국장이었습니다. 네, 리서치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도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하죠.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네, 연휴 잘 보내셨고요. 네, 또 안동의 기운을 받아서 그런지요. 덕분에 음력새 또 토끼년 또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좋은 일 많으신 그런 새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는 아무래도 나경원 전 의원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동안 출마하니 안 하니. 저는 개인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저는 의외였어,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근데 이제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듯이 저는 불출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가장 큰 이유는 윤심 부담으로 봐야겠죠. 윤심 부담.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을 겪지 않았더라면은, 순풍 나왔을 텐데, 출마를 했을 텐데, 그렇지 못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과 결국 출마를 하면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이 가장 의식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사례를 이야기하면서 솔로몬 왕이죠. 그래서 누구를 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결국 당원들이 분열하고 균열되지 않는 충돌하지 않는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불출마 입장을 밝혔는데 4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시간을 통한 분석에서 국민의힘 지청에서 가장 앞서는 경쟁력을 보였던 나경원 전 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또 이렇게 장고를 하면 결국 정치적인 선택이라는 것은 장고 끝에 악수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사 결과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에게마저도 밀리는 상황이 됐던 것이 결국 큰 부담을 주고 또 밝은 청사진을 기대할 수 없는 전당대회에 뛰어들 수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더 이상 당의 분열을 막겠다. 그래서 불출마하겠다. 이런 건데 사실 그 속내는 지금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기도 하고 화도 나고 사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지율 1위였는데 이렇게 갈등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12월 마지막 주 수요일 우리 방송을 들으셨다면 나경원 전 의원이 아주 현명한 판단을 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방송 언제든지 다시 듣기 가능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됐습니다.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현재로서는 2파전. 여기에 뭐 네. 유승민 의원까지. 유승민 네. 전 의원은 뭐 나올지 안 나올지 조만간 또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현재로 봐서는 이렇게 2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쟁력 어떻게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또 MBC와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설 연휴 직전이기는 합니다만 시점상으로 그러니까 설 연휴 전이죠. 네. 18일, 19일 실시한 조사 결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한데 가장 양자 대결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당원 투표이기 때문에 당원 대상 조사는 아니지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김기현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의 양자 대결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분석을 했는데 네. 김기현 의원이 37.6%, 안철수 의원이 43.8%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기현 37.6, 안철수 의원 43.8, 대체로 뭐 한 6, 7%포인트 정도 차이인데, 근데 이 차이가 이 표본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오차 범위 내거든요. 초박빙세를 유지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실제 당원들이 얼마만큼 김기현, 안철수 의원 쪽으로 집결이 될지, 결집이 될지 이걸 알 수 없어서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만 놓고 보는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 정도 차이면 또 우리 MBC 조사 외에 다른 조사에서는 가상 양자 대결, 가상 결선 투표 대결에서 김기현 의원이 또 오차 범위에 앞서는 결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상당히 나경원 전 의원이 빠지는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팽팽하다. 그리고 또 하나 포인트를 짚어보면 이제는 3파전이 아니라 물론 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당권 도전을 하게 되면은 또 어떤 양상이 벌어질지 그것도 좀 이제 변화가 있긴 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층 내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의 파괴력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다음에 양강 구도 속에서는 결선 투표를 안 가더라도 예선에서 과반 50% 이상 득표하는 것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나전 의원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결선 투표에 안 가는 당원들의 의사결정이 아직 한 달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네요. 현재로서 이 2파전 양상에서는 뭐 엎치락 뒤치락 김기현 안철수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황이고 자 그러면 그 나경원 전 의원 지지했던 표가 뭐 적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표가 누구에게로 갈까? 일견 이렇게 보기에는 안철수 의원에게로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은 듭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호황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저희 통계 또 선거 예측 분석에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 표가 누구에게 갈까 가장 궁금했던 적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였어요? 2002년 대선입니다. 2002년 대선이면은 그렇죠. 단일화를 노무현, 했던 노무현, 정몽준 두 사람 사이에 막판에 정몽준 의원이 지지 철회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단일화 아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대선을 하루 앞두고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게 하루 전이었죠. 지지 철회가. 바로 하루 전에. 정몽준 의원을 지지하던 표심이 노무현 후보에게 갈까? 그때 갈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이 또 바로 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표심이 다 넘어갔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가 없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그 결과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지금 와서 말씀드리면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이미 정몽준 2002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단지 인물만 보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중도층의 표심이 말 그대로 노무현 후보가 내놓았던 반칙 없는 사회 이런 정서적인 결합이 이루어져 버렸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나경원 전 의원의 이 지지층들이 어디로 갈까? 이게 MBC 조사 결과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제가 통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갑니다. 어느 정도나 갑니까? 절반 가까이는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했던 절반 가까이는 안철수 의원 쪽으로 가고 한 4분의 1 정도는 김기현 의원 쪽으로 가거든요. 그렇습니까? 차이가 꽤 나네요. 납니다. 50% 대 25% 정도. 나경원 전 의원의 지지하는 비율이 약 한 20% 내외가 되거든요. 많게는 한 25%까지 물론 좀 빠질 수 있습니다. 향후에. 그러면
그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안철수 의원 쪽으로 계속 간다면 그걸 유지를 한다면 안철수 의원은 예선이든 결선이든 다가오는 3.8 전당대회에서 상당히 유리한 국면을 전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네요. 김기현 의원은 어떻게든 이 나경원 전 의원 지지층의 역풍을 어떻게 좀 막아내느냐. 이것을 이 표를 김기현 의원 쪽으로 끌어올 수가 있느냐가 이제 최대 복병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선거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뭐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라고는 하지만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현 의원 밀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추세가 이렇게 간다 하면은 나 의원의 표가 안철수 의원에게 간다. 글쎄요, 뭐 또 다른 어떤 조치 뭐 이런 걸 취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또 조치를 취한다 그러면 저도 뭐 상상하기도 힘든 조치인데 이렇게 된다면 그건 이제 안철수 의원을 또 제지 통제하기 위한 그런 또 수가 나온다면 그런 또 보이지 않는 손 이른바 개입이 이루어진다면 안철수 의원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안철수 의원이 상당히 또 최근에 이 윤심 논란과 관련해서는 격앙된 분위기였거든요. 윤심이 없습니다. 제가 윤심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안철수 의원마저 감정을 또 상하게 되면 이건 전당대회 흥행 자체가 만에 하나 허행끝께서 또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안철수 의원이 내걸 카드는 이런 카드가 좀 두 가지인데 제가 칼럼도 썼습니다만 하나는 만약에 추가적인 윤심 개입이 있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단판을 지어야 할 거예요. 관절을 그냥 들어가서 아니 이거 말이 되냐 이런 전당대회를 대통령이 막아달라 자꾸 윤심 논란이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정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사퇴를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이거 내가 도저히 들러리 서긴 싫다. 그래버리면 이게 완전히 반쪽짜리 전당대회가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파장이 또 국민의힘 지지율에 타격을 줄 수가 있고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까지 여파가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만큼은 참 어떤 식으로든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되기 상당히 힘들다. 지금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장제원 의원이 김장전대죠. 참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견제하는 발언을 상당히 강도 높게 해왔었지만 안철수 의원에게 대해서만큼은 그런 강도 높은 발언이었거든요. 바로 그런 부분도 적어도 최소한 이 정도 구도로는 진행이 돼야 전당대회가 폭망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은 기저에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에 뭐 이준석 전 대표부터 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조치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뭐 한 달 반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대통령 지지율 뭐 간단히 좀 볼까요? 어떤가요? 그래서 이거 뭐 수치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우리 MBC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 조사에서 긍정평가가 37.5%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부정평가가 54.8%.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은 긍정은 대체로 제가 봤을 때 38%. 이건 뭐 자동응답 조사, 리얼미터 조사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어서 긍정이 38,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55지점 정도의 탄착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통령의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스위스 해외 순방 효과가 지지율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이건 역시 이란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른바 뭐 이란나 현상. 그러니까 나는 나경원 변수일 테고요. 그러니까 어머나가 아니라 이란나다. 그러니까 이게 참 국민들은 나가서 대통령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우리 경제 성과를 끌어올 수 있는 300억 달러의 무하마드 나하얀 대통령과 아랍에미리트죠. 그런 결과도 있었고 또 스위스 7위 연방공대로 가서 양자 물리를 이야기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눈여겨보고 초점을 맞출만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에미리트의 주적은 이란. 지금 이란은 카나니 대변인이 연일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70억 달러 빨리 갚아라.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것이 미국의 대이란 제재 때문에 우리가 70억 달러가 동결된 것인데 그러면 한미동맹과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생각한다면 이걸 이란에게 빨리 또 갚아줄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마치 우리의 이 판단이 행보가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뭐 이란이 오해했다. 우리 잘못이 아니라 이란이 오해한 거다. 또다시 이렇게 책임 넘기기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 뭐 똑같지 않습니까? 바이든 날리면 사태 그때처럼. 근데 이게 절대 바람직한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야 될까요? 대통령실에서. 그렇죠. 저는 여기서 또 누군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안동의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현실직시입니다. 징비록이 뭐냐면 징비록의 내용은 네 글자입니다. 현실직시. 그러니까 국방이 위태로우면 위태로운 줄 알고 이순신 장군 같이 이런 인물이 있으면 그 인물을 발탁해서 쓸 줄을 알고 그 말씀 뭐냐면 우리 외교부에서 그냥 대통령의 발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지만 발언에 실수가 있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적대시하는 의견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작하고 박신일 외교부 장관과 외교부의 중동 아태그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유감을 표명하고 전달하겠다. 이러면 해결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시종일관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 장병들을 강하게 격려하기 위했다. 그러면 강하게 격려하기 위했는데 굳이 이란을 그렇게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이란은 상당히 경황될 수밖에 없고 이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이 해명이. 이란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란은 굳이 이야기하냐? 왜 이라크는 이야기 안 하고 왜 이스라엘은 이야기 안 하고 왜 팔레스타인은 이야기 안 하고 왜 이란이냐? 아프가니스탄은 이야기 안 하고 우리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만한 적절한 대응과 대답이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예. 아까 그 뭐 70억 달러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것만 만약에 전해줄 수만 있다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그건 또 미국이 있으니까 그건 또 불가능할 것 같고 대통령의 어떤 사과 그게 전공책이겠죠. 아무래도 네, 진심을 담아서. 이란 대통령과 직접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통화를 해도 되고요. 그럼요. 예. 통화를 해서 이런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시겠습니까? 2009년에 우리 MBC죠. MBC 프로그램이 대장금이 수출됐을 때 시청률이 90%였습니다. 예. 아직도 이영애를 이야기하고 지진이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나라가 이란입니다. 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검찰 수사에 대한 여론 평가도 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토요일 날 출두 예정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봤습니다. MBC 조사고요. 적법한 검찰권 행사이므로 문제가 없다가 48.6%, 약간 절반에 육박하고 있고요. 야당 대표를 겨냥한 포격 수사이므로 문제가 있다가 39.9%. 이것도 40%니까 결국 적지 않은 비율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차이는 중도층에서 MZ세대에서 여러분들 이 데이터를 잘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재명 대표 혐의가 있다 이 질문이 아닙니다. 소환 통보가 있기 때문에 수사에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응당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중도층과 MZ세대는 그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론에 이 반영되는 투영되는 그런 이재명 대표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출두를 한다. 27일 평일이 아닌 28일 토요일이다. 그리고 변호인과 한 명과 단촐하게 가서 해명을 하겠다. 결과적으로 지금 이 과정에는 검찰에서 나오는 관련된 내용으로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부담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검찰이 근거가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재차 강조를 하고 있는 어떤 물증이 있느냐. 계속해서 이전과 말을 바꾸는 변경하고 있는 그런 증언이 아니라 물증이 있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인과 출두해서 얼마나 관련된 내용, 뭐 위례지구나 대장동도 그렇지만 성남 FC까지 포함을 해서 이 부분을 뭐 상방울 관련된 부분까지 잘 좀 근거 있게 해명하느냐가 중도층 또 2030 MZ세대 여론에 가장 중요한 핵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토요일에 있을 검찰의 소환 통보, 소환에 대해서 적절하다가 더 높군요. 48.6, 부적절하다 39.9로 나타났다는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리서치 오늘 여기까지 하죠.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